남편은 시동생보다 늦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보니까 저보다 2년 먼저 시집온 동서가 있었어요. 앞으로 같은 며느리 처지란 생각이 들어서 동서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말도 걸어봤어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동서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아주버님이 평생 혼자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형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제 남편이 비혼주의자였어요? 아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 이건 내가 말실수한 건가? 죄송해요. 제가 좀 솔직한 면이 있네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 취향 존중하니까요. 처음 보는 저한테도 이럴 정도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동서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친구도 아니고 남도 아닌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싫든 좋든 계속 엮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서 불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동서 하나 때문에 시댁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시댁에 꼭 가야 해? 우리만 그냥 나중에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서 그래? 아니, 시댁에 가면 동서도 올 거 아냐. 나는 동서하고 안 맞아서 싫어. 아, 재수씨. 그래도 어쩌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자기는 화도 안 나.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마디를 하면 내 동생하고 재수씨하고 부부싸움밖에 더 하겠어? 에휴, 인성 좋은 남편은 굳이 자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를 입는 게 싫어서 마냥 참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래야지 하는데도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피할 수도 없고 남편도 저렇게 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참는 거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걔가 짖는구나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는데 동서의 도발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준이 눈을 보니까 형님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저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이상하다. 아주버님도 쌍꺼풀이 있고 형님도 있는데 왜 영준이만 없는 거죠? 아, 그거요? 저도 어릴 때 저런 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전 또 혹시나 했었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형님을 의심한 건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우리 영준이는 생긴 게 귀엽긴 하지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할 얼굴이네. 뭐라고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돼서. 우리 승준이 보세요. 저하고 똑같이 닮아서 쌍꺼풀도 있고 나중에 연예인 하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승준이는 잘생겨서 인기도 많을 것 같네요. 그래도 형님이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태어나서 그렇게 화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아이가 조금 크니까 시댁에 가도 동서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이 학업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야 어쨌든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명절날에 만나게 되면 또 다시 막말을 하더라고요. 상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개나 소나 닿다는 상장인데 조용히 좀 얘기해. 그러다가 영준이 듣겠어. 심각하니까 그렇죠. 심각하니까. 우리 승준이는 상장을 전단지처럼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 승준이는 공부 잘해서 좋겠어. 그거야 절 닮기도 했고 노력도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형님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머리 쪽은 아니시니까 영준이한테는 더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죠. 동서가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몰라서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똑똑하면 알지. 지금 선 넘으려고 한다는 거?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선이 있다고 그러세요? 승준이가 부러운 거라면 그냥 부럽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영준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각자 자녀 교육 방법은 다른 거니까. 동서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영준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형님이 그러고 싶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앞으로 죽어라.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공부도 못해서 뭐 먹고 살지.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걸 형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동서의 고개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빳빳해져만 갔었죠. 하지만 동서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제 와서 내 자식에게 공부 같은 걸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공부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기도 했고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냥 남들처럼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만 하더니 갑자기 식당 일을 하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죠. 영준이가 요리를 배운다고? 나중에 가게라도 하려는 거야? 아무래도 그러겠지. 보니까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지켜보려고. 그러면 따로 돈이라도 모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가게라도 차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거 아냐? 나도 그 얘기 해봤는데 영준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도와줄 필요가 없대. 걔가 그런 말을 했어?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괜히 저 때문에 부담 가져서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마음을 먹었는지 돈을 벌면서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또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래 혹시나 했더니 정말로 아들은 26살 나이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껴있다고는 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대출금도 한순간에 갚아버리더라고요. 놀라운 장사수완의 남편과 저도 놀랐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다들 아들 가게 간판 좀 달아보려고 연락이 수시로 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점포수도 10곳이 넘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며 믿지를 않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공부도 못하는 애가 벌써 가게가 10개라고요? 아무리 저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하지만 거짓말도 적당히 치셔야지. 형님이 그런다고 제가 생각 없이 그 말을 믿겠어요? 나는 동서 보고 믿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영준이 가게가 10개인 게 아니라 점포수가 10개로 늘어난 거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영준이가 거기 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왜 이래? 승준이가 아직 취업 못해서 영준이도 똑같이 돈 못 벌고 있어야지 믿는 거야? 아니 왜 승준이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승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걱정돼서. 사람 마음 아픈 곳 그렇게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아팠어? 나는 동서 덕분에 아주 강해졌는데 뭐라고요? 다 동서 잘 되라고 얘기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는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는 내 마음을 알 거 아냐?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때문에 잘 나간다는 영준이 가게 좀 봐봐야겠네요. 가서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그래, 가서 불러봐. 누가 나오는지. 화가 난 동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는지 정말로 아들 가게를 찾아갔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금방 가게를 나와야 했어요. 아들도 저처럼 동서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사가 잘 된다는 걸 확인한 동서는 더 이상 저한테 잘난 척 하기가 어려웠는지 만나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까지 당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준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사준 거 알지? 모르면 나가서 같이 구경할래? 내가 보여줄게. 제가 그걸 봐서 뭐해요?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 동서. 나는 승준이가 받아온 그 많은 상장들도 하나하나 다 봐줬는데 영준이가 나한테 선물해준 것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아? 지금 저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약 올리는 건데? 나 약 올리는 거 아냐. 그냥 잘난 우리 아들이 어떤지 보여주려는 거지. 그만하시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승준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안 그래도 승준이가 걱정돼서 나도 생각이 많았거든. 그걸 왜 형님이 걱정하시는데요? 왜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애를 망치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뭐라고요? 결과가 그렇잖아. 결과가 아무리 상장을 많이 받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상장은 전단지 쪼가리지. 안 그래? 형님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우리 승준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동서, 오해하지 마.
나는 우리 아들하고 승준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네. 승준이가 이제 와서 좋은데 취업하면 뭐해? 우리 아들은 승준이가 좋은데 취업해도 벌써 10년치 연봉을 벌어놨는데. 진짜 저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내가 그동안 동서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동서는 이거 하나도 못 참고 왜 나한테 그런 막말을 남발했어? 그거야. 나도 동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한테 화내지 말고 앞으로 동서도 이 꽉 물고 노력해봐. 그러면 혹시 몰라? 나처럼 될지?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냐. 싫다고 회피하면 승준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동서도 못하는 거 승준이한테 시키려고 하지 마. 내가 볼 땐 동서 머리도 그다지 별로인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승준이한테 성질내지 말고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해. 그렇게 동서가 포기를 못하니까 지금 승준이를 불효자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얘기 끝났죠? 저 집에 가서 할 게 있으니까 나중에 봐요. 그래. 나중에도 내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줄게.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꼭 도와주고 싶어. 이후 동서는 저를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만나봤자 저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조카가 뒤늦게 취업하고 나서는 가끔 가다가 만나긴 했는데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게 참 사람이 이렇게 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철이 들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조용히 지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최근 들어 우리 아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일처럼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